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화학 원 해설을 맡은 최진아입니다. 올해 첫 모의고사가 치러졌는데요. 아무래도 첫 모의고사다 보니까 많이들 긴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시험인 만큼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수능 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설에 앞서서 총평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험 난이도를 한번 보면요. 작년 3월 학력평가 그리고 작년 수능과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급 컷을 보더라도 작년 3월 학력평가의 1등급 컷이 43점이었고요. 올해 여러분이 본 시험의 예상 등급 컷이 42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 1등급 컷이 만점이었는데요. 이 등급 컷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난이도는 비슷했습니다. 수능이랑 그다음에 올해 여러분이 본 3월 학력평가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3월 학력평가는 N수생, 재수생들이 응시를 하지 않는 시험이다라는 특징이 있겠고요. 또 여러분도 수능 때까지 실력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등급 컷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평이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4페이지가 조금 무난하게 출제되었다라는 점입니다. 4페이지에서도 가장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 양적 관계,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그리고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 해당하는 19번, 20번 문항이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3페이지까지 조금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하면은 긴장감 속에서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다시 풀어본다면은 쉽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계산 문항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농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원자량, 분자량 구하는 문제, 동위원소 문제라든가 아니면 화학식량과 몰파트의 단순 산수가 계속 반복되는 유형들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평이하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잡한 매칭 문항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매칭이라고 하면은 주기적 성질에서 이게 어떤 원소일까 찾아내는 것, 그리고 어떠한 분자인지 어떠한 물질인지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문항들이 조금 단순한 논리로 풀이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항 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 싸움 문항이 별로 없어서 조금은 평이하게 느꼈을 수 있겠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첫 모의고사다 보니까 긴장감 속에서 시간도 조금 부족했을 수 있고 요 실제 난이도보다는 까다롭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요인들은요. 다시 점검할 문항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요. 바로 자료 해석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점검할 문항의 첫 번째로 꼽아본 문항은 12번 문제인데요. 12번은 중화 적정을 주제로 한 문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열심히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풀어서 조금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인데요. 만약에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자료를 해석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항이 정답률이 낮았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화학식량과 몰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쉽게 푼 친구도 있을 거고 조금 생소하게 느낀 친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림 대신에 그래프로 제시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한 그림으로 출제가 되었다면 정답률은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이 화학식량과 몰파트의 이런 비슷한 유형은 실린더 3개가 주어지고 거기에 첨가하는 유형, 반응하지 않는 물질들을 첨가해 나가면서 부피, 그리고 질량, 몰수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 그러한 문항이 유형화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래프로 조금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강조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개는 우리 4페이지에 있는 문항들인데요. 보시면은 숲을 보자라고 하는 키워드가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조금 넓은 시각을 가지고 풀었다면은 그렇게 접근을 했다면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러한 문항들이었습니다. 우선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요 표의 형태로 주어지는 요 문항은 굉장히 유형화되어 있는 문항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약간 지엽적으로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와 있는 수치 그대로 지수의 형태로 풀었다면은 조금은 어렵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산수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pH, pOH의 형태로 바꿔서 풀었다면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번 문항은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이었습니다. 이것도 뭔가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A와 B 딱 한 번만 반응을 시켰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요 숲을 보자라고 해놓은 것은 여러분이 문제에서 그 반응의 상황을 완전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요것과 요거를 더하면은 처음에 넣어준 B의 양과 같겠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을 것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에 19번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 문항은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한 키포인트를 잡아야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반응의 세트수 이따가 해설을 할 때 또 한번 짚어드리겠지만요. 반응의 세트수를 여러분이 이것도 반응을 하는 단계에서 여기에서는 몇 세트 반응했고 여기에서는 몇 세트 반응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큰 흐름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숲을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그냥 가에서 나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어렵게 시간이 걸렸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화반응의 양적관계 문항인데요. 세계 혼합 유형이고 이가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가가 있다고 해서 복잡하게 출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구경꾼 이온, 즉 반응하지 않는 이온의 개수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평이하게 논리를 풀어낼 수 있게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원별 출제 문항인데요. 여기 이렇게 다홍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은 다시 점검해 볼 문항에서 언급을 해드린 문항이고 그다음에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를 한 것은 4페이지에 있는 문항입니다. 우리가 해설 강의를 할 때 이 페이지 단원별 출제 문항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몇 단원에서 몇 개가 출제됐다. 이게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문항에서 시간을 많이 썼는지, 어떤 문항에서 조금 더 고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어떤 출제 요소에서 내가 좀 막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3월 학력평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여러분을 알고 시험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우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점수, 그다음에 여러분의 등급,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겨우 첫 모의고사 하나를 봤을 뿐이니까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약점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여러분의 학습 플랜을 재정비하는 데 활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취약 단원 또는 유형이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부족했다. 4페이지를 나중에 풀어보니까 엄청 쉬웠는데 4페이지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2, 3단원에서 내가 너무 어렵게 풀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숲을 보자가 키워드였지요. 내가 너무 지엽적인 시각을 가지고 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흐름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시간은 널널했는데 어떤 고난도 문항 하나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쓰였다. 그래서 그 문항 하나를 풀어내는 데만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 문항에 해당하는 유형, 단원을 분석을 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해서 극복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는 능력 키우기, 그리고 이번 시험의 관건이었던 자료 해석 능력 키우기까지 잡아가신다면 여러분 수능 때까지 분명 실력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분이 수능 때까지 학습 플랜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시고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